작년에 163만 원이었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171만 원으로 올랐어요. 8만 원이 오른 거죠. 엄청난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이 더 나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8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퇴직하고 지금껏 직장 다니는 딸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18만 원을 내라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8만 원 올랐는데 18만 원을 내라.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냥 설명이 아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공적연금 합산 구조, 2026년 이후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까지 팩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째, 지금 자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가요? 둘째, 내 공적연금 소득을 연간으로 보면 2천만 원 근처인가요? 셋째,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전환인데 2026년은 재산소득 반영 방향이 바뀌는 걸 알고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피부양자 소득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 2천만 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167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166만 6,666원. 이 선을 넘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녀가 직장인이면 나는 평생 피부양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은 2022년 9월 개편 때 강화됐고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취지는 소득이 있는 분은 본인 몫을 내자는 겁니다.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거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월 167만 원. 이 정도만 받아도 연 2천만 원 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금액 근처에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돼서 매년 오르거든요. 작년에 기준선 바로 아래였던 분은 올해 인상분만으로도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합산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만 보시면 안 돼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이 있으면 전부 합쳐집니다. 시뮬레이션 하나 보시죠. 국민연금 월 162만 원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연간 1,944만 원이에요. 기준선 2천만 원보다 아래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연금을 월 10만 원 받고 있어요. 합산하면 어떻게 되냐? 월 172만 원, 연간 2,064만 원입니다. 기준 초과.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학연금 월 50만 원 받고 계세요. 합산하면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기준 훨씬 초과입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은 전부 합쳐집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에 따라 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케이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거나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난 괜찮네 하고 나가려는 분들 잠깐만요. 진짜 돈 나가는 구간은 지금부터입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 어디로 가느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산소득 반영 방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그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재산은 등급제로 계산됐어요. 재산을 구간별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요, 정률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률 방식이 뭐냐?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왜 바꾸느냐? 등급제는 구간 경계에서 조금만 차이 나도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률 방식은 재산에 비례해서 계산되니까 더 공정하다는 취지입니다. 확정 시행된 건 아니에요. 추진 계획 단계입니다. 세부 산식이나 시행 시기는 추후 고시나 입법으로 확정될 겁니다. 그럼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한테 중요해요.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값이 높으면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확인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피부양자 탈락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서
재산도 같이 계산됩니다. 그 계산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소득 반영 시차를 줄이려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바뀌어도 건보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즉시 실시간으로 확정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신 소득 자료를 더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체감은 뭐냐?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올랐어요. 그럼 그게 건보료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소득까지 포함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 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가 나가냐입니다. 오늘은 3단계로 끝냅니다. 30초면 됩니다. 첫째, 내 연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앱 깔고 로그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월 수령액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12 곱하시면 연간 금액 나옵니다. 이게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하세요. 공적연금 여러 개 받으시면 전부 합산하셔야 해요. 30초면 됩니다. 둘째,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가입 유형 나옵니다. 피부양자로 돼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30초면 됩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활용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서비스 있습니다. 내 소득하고 재산 넣으면 예상보험료 나와요. 2026년 정률제 방향으로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요. 즉, 집이 한 채뿐이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그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이 당장 현금 수입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부담 능력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연금소득 플러스 재산점수 두 가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집 한 채뿐인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라도 확인해 보세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통보받고 당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판별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세나 설계는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적연금 소득연 2천만 원, 월 167만 원. 공적연금은 합산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개편 때부터 유지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지역가입자 재산 계산 방향이 정률제로 바뀔 수 있으니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월 170만 원입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 플러스 재산점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이면 연금보험료에 재산점수가 더해지면서 월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25만 원대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뿐이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소득, 재산공제,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2026년에는 소득 반영 속도를 줄이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소득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세금이 더 늘어나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연금 납부했잖아요. 노후 대비하려고 낸 건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 부담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제도를 바꾸는 건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모르면 억울해지고요. 기준을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의견 종합해서 다시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